민구야, 요즘 너무 힘들어. 하루쯤은 내가 좀 쉬면 안 될까?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가끔은 나도 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친구들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야. 그냥 가끔 말이야. 매일은 아니고. 엄마, 우리 매달 생활비 들이잖아요. 말순의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아들로부터 돈 들였잖아요 라는 차가운 말을 들은 68세 할머니 김말순의 선택을 다룹니다. 과연 말순은 가족의 냉대 속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그 전에 잠깐 3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오늘도 하윤이 좀 부탁해요. 김말수는 아침 7시 아들 민구의 부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8살의 말순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과였죠. 며느리 수지는 벌써 출근 준비를 마치고 있었고 민구도 곧 회사로 나가야 했습니다. 할머니, 6살 하윤이가 잠옷바람으로 달려와 말순의 치마를 잡았습니다. 우리 하윤이 잘 잤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말순은 하윤이의 손을 잡고 세면대로 데려갔습니다. 민구와 수진이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말순은 하윤이 양치를 도와주고 옷을 갈아입혔죠. 어머님, 하윤이 점심은 김밥 싸주시고 오늘 예방접종 있으니까 병원도 다녀와 주세요. 그리고 빨래도 돌려놨으니까 널어주시고요. 수지는 마치 업무를 지시하듯 빠르게 말하고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민구도 그럼 부탁드려요라는 말만 남기고 따라 나갔죠. 그렇게 말순의 진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윤이 밥 먹이기, 유치원 등원시키기, 집안 청소하기, 빨래 널기, 점심 준비하기, 하윤이 하원시키기, 간식 챙겨주기, 목욕시키기, 저녁 준비하기, 재우기까지 쉴 틈이 없었죠. 할머니, 이건 뭐예요? 하윤이가 반찬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콩나물 무침이야.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거야. 맛없어 보여요. 엄마가 사주는 게 더 맛있어요. 말수는 새벽부터 준비한 반찬들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하윤이는 김밥만 조금 먹고 나머지는 남겼습니다. 유치원에 하윤이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말수는 혼잣말했습니다. 내 새끼 낳아 키울 땐 이런 여유도 없었지. 민구를 키울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줄 수 없었거든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말수는 혼자서 공장에서 일하며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민구가 엄마 밥이 맛없다고 투정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은 손주를 위해 이렇게 정성껏 요리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오후에 하윤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을 때 선생님이 말순을 불렀습니다. 할머님, 하윤이가 오늘 친구랑 싸웠어요. 왜요? 친구가 너 할머니가 돈 받고 돌봐주는 거지? 라고 했대요. 그래서 하윤이가 화를 냈나 봐요.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까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하윤이와 간식을 먹고 있을 때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돈 받고 나 돌봐주는 거래요.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아빠한테 그랬어요. 할머니한테 돈 주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거래요. 다른 할머니들도 다 그런 거래요. 하윤이는 순수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말순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돈을 받고 손주를 돌보는 보모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거든요. 하윤아,
할머니는 하윤이가 좋아서 돌봐주는 거야. 그럼 돈은 왜 받아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말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왜 돈을 받고 있을까요? 언제부터 가족 간의 사랑이 돈으로 계산되기 시작했을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하윤이 저녁은 안 챙겨주셔도 돼요. 오늘은 외식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나도 같이? 아, 어머님은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수진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차가웠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겨지는 기분이었죠. 저녁 시간 민구 가족이 외식을 하러 나간 후 말수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일까?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윤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할머니는 돈 받고 나 돌봐주는 거래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식 내외를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자신이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랑과 정성으로 돌봤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는 그냥 돈 주고 사는 서비스였던 걸까요? 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말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윤이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래도 평소처럼 하윤이를 돌봤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돈 받고 하는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할머니, 왜 자꾸 한숨 쉬어요? 6살 하윤이가 말순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그래. 그날 오후 말순은 용기를 내서 민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구야, 요즘 너무 힘들어. 하루쯤은 내가 좀 쉬면 안 될까? 민구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가끔은 나도 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친구들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민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야, 그냥 가끔 말이야. 매일은 아니고. 그때 민구가 정색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매달 생활비 드리잖아요. 말순의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돈이면 충분한 거잖아요. 민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애 봐주시는 거, 알바도 그 정도는 받아요. 더 뭘 바라는 거예요? 말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아들이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돈 받고 손주 본 거였어?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도 용돈 필요하시고 우리도 아이 맡길 곳이 필요하고 서로 도움되는 거잖아요. 민구는 마치 당연한 일을 설명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천둥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죠. 도움이라고? 나한테는 도움이 뭐가 돼? 생활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할 일도 생기고. 할 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하윤이 돌보는 게 할 일이야? 민구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이러세요? 지금까지 잘 지내오지 않았어요? 잘 지내왔다고? 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난 사랑으로 했는데 너는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구나. 사랑이든 뭐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엄마도 혼자 사시는데 용돈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도 아이 맡길 곳 있으면 좋고. 윈윈 아니에요? 윈윈이라는 말에 말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으로부터 사람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그때 수진이 부엌에서 나오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엄마가 쉬고 싶다고 하네. 민구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힘드시면 며칠 쉬셔도 돼요. 그 대신 베이비시터 불러야겠지만요. 베이비시터? 네, 시간당 2만 원 정도 하는데 어머님이 쉬시는 동안은 어쩔 수 없죠. 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쉬면 바로 베이비시터를 부른다는 말이었거든요. 정말 자신을 고용인 취급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난 뭐야? 베이비시터보다 못한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수진이 당황해했지만 말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방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이 매달 주는 돈을 떠올려 봤죠. 100만 원. 분명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자신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민구가 매달 넣어주는 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말수는 그 숫자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정성, 내 시간, 내 인생. 이게 다 돈으로 계산되는 거였구나. 그동안 말수는 가족을 위해 기꺼이 모든 걸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윤이 밥을 해주고 아픈 몸으로도 병원에 데려가고 밤늦게까지 빨래를 개고 그 모든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그냥 돈 주고 사는 서비스였던 거였습니다. 월 100만 원, 하루에 3만 원 조금 넘네. 말수는 계산해 봤습니다. 하루 12시간씩 하윤이를 돌본다면 시간당 2,500원 정도였죠. 수진이 말한 베이비시터 시급의 8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한 번 없었지.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통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단단한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됐어. 내 정성, 내 시간, 내 인생. 값을 쳐봤자 이거였네. 이 집, 이 돈. 너희 몫 아니야. 다시는. 말수는 서랍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매달 생활비 드리잖아요. 애 봐주시는 거, 알바도 그 정도는 받아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서랍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생활비 내역을 찾아 꺼냈죠. 민구가 보낸 입금 명세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김말순 계좌 입금 100만 원. 김말순 계좌 입금 100만 원. 김말순 계좌 입금 100만 원. 말수는 그 명세서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죠. 그냥 기계적으로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입금될 뿐이었습니다. 월 100만 원.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네. 말수는 봉투를 찢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그날부터 말순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밥을 해도 옷을 개도 마음을 싹 닫고 움직였죠. 예전처럼 하윤이에게 다정하게 말하지도 않았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밥이 맛없어요? 하윤이가 투정했습니다.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덤덤했습니다. 하윤이는 할머니의 변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어서 울먹였죠. 할머니가 나 안 좋아해요?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할머니는 일하는 거야. 수진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하윤이가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이상해요. 자꾸 무서운 얼굴로 있어요. 수지는 말순을 바라봤지만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설거지만 하고 있었죠.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별일 없어. 일하고 있는 거야. 일이라고 하시면 돈 받고 하는 일 말이야. 수지는 당황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져서 말을 걸기 힘들었거든요. 민구가 늦게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수는 인사만 간단히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평소처럼 고생했다. 밥 먹었니? 같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수는 정해진 일만 기계적으로 했죠. 하윤이 등하원 시키기, 밥 해주기, 빨래하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하윤이가 동화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건 엄마한테 부탁해. 엄마는 바빠요. 그럼 혼자 봐. 예전 같으면 기꺼이 읽어주었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의 범위에 책 읽어주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어느 날 말수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말수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집도 통장에 모인 돈도 모든 게 자신의 것이었죠. 지금까지는 당연히 민구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여기에 있어야 하지? 말수는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통장, 인감증명서, 모든 것이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봉투에 새로운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전재산 기부 문의, 보호 종료 아동 관련. 말수는 그 메모를 보며 처음으로 며칠 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 속이 후련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래, 내 돈을 내가 어디에 쓰든 상관없잖아. 말수는 휴대폰을 꺼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기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여러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정말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나를 필요로 할까? 말수는 그런 생각을 하며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죠. 돈으로 자신을 재단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마음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이었죠. 며칠 후 말수는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혈압약을 처방받기 위해서였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들의 자립 실패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온 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말수는 뉴스에 집중했습니다. 화면에는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청년이 나왔죠. 원룸에서 라면 하나를 들고 이게 이틀치 식사라며 씁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18살에 보육원에서 나왔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하는지 정말 막막했죠. 그 청년의 얼굴이 하윤이와 겹쳐 보였습니다. 저 청년도 어릴 때는 하윤이처럼 순수했을 텐데 이제는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싶어서 말순의 가슴이 아려왔죠. 다음 장면에서는 보육원 원장이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면 정말 외롭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들과 모이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상처받는 아이들이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할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에 말순의 마음이 울렸습니다. 쟤도 누구 할머니가 있었을 텐데. 그게 나였으면 좋았을 텐데.
말수는 화면 속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들에게는 정말 자신 같은 할머니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돈을 주고 사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챙겨줄 사람 말이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말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꺼내서 동네 보육센터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아동보호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혹시 도울 수 있을까요? 아이들 도와주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어서요. 아, 후원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가진 게 좀 있어서요. 밥 한 끼라도 차릴 수 있다면 나누고 싶어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후원이 많이 줄어서 걱정이었거든요. 언제 한번 오셔서 자세한 상담 받으시겠어요? 내일 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오전 10시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수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도움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기분이 드는 줄 몰랐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병원 갔다 왔어. 아, 그러셨구나. 하윤이는요? 유치원에 있어. 곧 데리러 가야지. 수지는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어머님, 요즘 좀 힘드시나 봐요? 왜? 하윤이가 할머니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무뚝뚝해지셨다고.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 감정 섞지 않고 일만 하는 거지. 일이라고 하시면 내가 돈 받고 하는 일 말이야.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잖아. 수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아니야, 맞는 말이야.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돈 받는 만큼만 일하는 거지. 수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순의 표정이 너무 단호했거든요. 그날 저녁 민구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순은 평소보다 더욱 무표정하게 저녁을 차려주었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민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일 없어? 그냥 일하고 있는 거야. 또 그런 말씀을. 왜? 틀린 말이야? 내가 돈 받고 일하는 거 아니야? 민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말수는 내일 보육센터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깔끔한 옷을 꺼내놓고 가져갈 서류들도 정리했죠. 처음으로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진짜 나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말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적인 생각을 하며 하루를 마감할 수 있었죠. 다음 날 오전 말수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아동보호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죠. 입구에는 사랑의 집 아동보호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드린 김말순입니다. 아,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담원 박 선생님은 말순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과 감사 편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죠. 저희 센터에는 현재 보호 종료를 앞둔 아이들이 20명 정도 있어요.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정말 막막해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박 선생님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수라고 하는데 다음 달에 18살이 돼요.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요리학원에 다니고 싶어 하는데 학원비가 문제예요. 얼마나 들어요? 월 50만 원 정도요. 6개월 과정이니까 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말수는 끄덕였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리 큰 돈이 아니었거든요. 이 아이는 미영이라고 해요.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대학 등록금이 문제죠. 장학금을 받아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박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말순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돈으로 계산되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죠. 혹시 아이들을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늘 오후에 아이들이 센터에 올 예정이에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오후 3시 말수는 센터 내 작은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15살부터 18살까지 모두 8명의 아이들이 있었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들이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짜 자신을 할머니라고 불러주는 아이들이었거든요. 돈 받고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할머니로 받아들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도와주시러 오신 거예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뭐든지 도와줄게. 정말요? 저 요리사 되고 싶은데 할머니도 요리 잘하세요? 그럼 할머니가 내 밥은 꼭 챙겨줄게. 그 말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말수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느낌을 받았죠. 할머니, 우리 진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어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정말 그렇단다. 말수는 그날 오후를 아이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숙제도 도와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죠. 아이들은 말순을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할머니, 또 와주실 거죠? 아이들이 매달렸습니다. 그럼 내일도 올게. 집에 돌아오는 길 말순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였거든요.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수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순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동센터 다녀왔어. 아동센터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민구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민구에게 뭔가 말한 모양이었죠. 엄마, 진짜 뭐 하는 거예요? 민구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뭐가? 수진이가 봤다고 하던데 엄마가 아동센터에서 기부 상담 받고 있었다면서요? 말수는 놀랐습니다. 수진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마트 갔다가 우연히 봤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이 서류 뭔가 들고 들어가시는 걸 봤거든요. 민구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미쳤어요? 손주도 있는데 왜 남의 애들한테 집 팔고 돈 줘요? 남의 애들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우린 뭐 엄마한테 그렇게 못했어요? 말수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날 돈 주고 산 거잖아. 난 나한테 진짜 필요하다는 아이들 곁에 있고 싶을 뿐이야. 돈 주고 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랬잖아. 생활비 드린다고 알바비 정도는 받는다고. 민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었으니까요. 엄마,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아니야, 맞는 말이었어. 그래서 나도 이제 그렇게 살기로 했어. 돈 받는 만큼만 일하고 내 마음은 진짜 나를 원하는 곳에 주는 거야.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쌓였습니다. 말수는 방에서 내일 아이들에게 해줄 음식을 생각하며 잠들었죠. 며칠 후 말수는 아동보호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수에게는 된장국 끓이는 법을 가르쳐주고 미영이에게는 수학 숙제를 도와주었죠. 아이들은 말순을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진수가 말순이 끓인 된장국을 마시며 감탄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누구야? 너도 이렇게 맛있게 할 수 있을 거야. 할머니, 진짜 여기에 계속 계실 거예요? 미영이가 안기며 물었습니다.
말수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아무 데가 없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너희들 밥은 꼭 챙기러 올게.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말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자신의 진짜 가족이라고요. 그날 오후 말수는 박 선생님과 정식 후원 절차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정말 큰 결심을 하신 것 같네요. 네, 이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보육원 지원금으로 3억 원 기부하고 남은 돈으로는 아파트 보증금을 계약해서 여기 가까운 곳에 살려고요. 3억 원이요? 박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매달 정기 후원도 이어갈 예정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말수는 기부 서류를 작성하며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돈을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 소식이 민구 가족에게 알려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이 집에 돌아오자 민구가 격분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뭐 하는 거야? 민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동창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3억 원 기부했다고 신문에도 날 거라고. 말수는 놀랐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나 봤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손주는 안 챙기고 남의 애들을 왜 챙겨? 손주는 부모가 있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구는 소리쳤습니다. 그깟 뉴스에 넘어가서 지금 생쇼하자는 거야? 하윤이는 뭐가 돼요? 말수는 처음으로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하윤이는 너희가 챙겨. 너희가 돈 주고 나를 샀다고 했으니까 이제 너희끼리 알아서 해. 엄마, 나는 날 사람으로 대해주는 아이들 곁에 있을 거야. 그 순간 하윤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큰 소리에 깨어난 모양이었죠. 할머니, 왜 싸워요? 하윤이가 울먹이며 말순에게 달려왔습니다. 말순은 하윤이를 안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윤이에게는 죄가 없었거든요. 하윤아,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 어디 가지 마세요. 하윤이의 말에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죠. 하윤아, 할머니는 하윤이를 사랑해.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해. 민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야? 진짜 손주보다 남의 자식이 더 소중해요? 말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나한테서 마음을 뺏었고 그 아이들은 내 마음을 다시 돌려줬어. 수진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하윤이는 어떡해요? 할머니가 필요한데. 하윤이한테 할머니가 필요하면 너희가 데려와. 단 돈 주고 사려고 하지 말고. 말수는 하윤이를 마지막으로 꼭 안아주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소중한 물건들, 필요한 옷가지들. 모든 것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죠. 휴대폰도 번호를 바꿨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말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하윤이가 깨기 전에 떠나고 싶었거든요.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아동보호센터 근처에 마련한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마치고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겠구나. 오후에 센터에 갔을 때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어요? 그럼 이제 매일 볼 수 있어. 정말요? 우와.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말수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요. 일주일 후 말순의 기부 소식이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김말순 씨 전 재산 3억 원 기부.
엄마 아닌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는 곧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민구는 회사에서 동료들이 그 기사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시네. 전 재산을 기부하다니. 아들은 뭐 했길래 어머니가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민구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집에 돌아온 민구는 격분했습니다.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신문에까지 나오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하지만 말수는 이미 연락처를 바꾸고 이사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민구가 아무리 전화해도 연결이 되지 않았죠. 엄마 어디 있는지 알아? 민구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어머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셨잖아. 그때 하윤이가 슬그머니 말했습니다. 아빠, 난 할머니가 아이들 도와주는 거 멋진 것 같아. 하윤아, 넌 가만히 있어. 근데 정말 멋져요. 할머니가 영웅 같아요. 하윤이의 순수한 말에 민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며칠 후 민구는 동창을 통해 말순의 소재를 알아냈습니다. 아동보호센터 근처에 산다는 소문을 들은 거였죠. 민구는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요리를 하고 있는 말순을 발견했죠. 엄마, 말순은 민구를 보고 잠깐 굳어졌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왔어? 엄마, 진짜 이럴 거예요? 하윤이는 뭐가 돼요? 엄마가 어떻게 손주는 외면하고 남의 자식한테 다 주냐고. 아이들이 무서워하자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밖에서 얘기하자. 센터 앞 벤치에 앉은 말순과 민구.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말 집에 안 돌아올 거예요? 안 돌아가.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말순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윤이는 부모가 있잖아. 너희가 키우면 돼. 그래도 할머니가 있어야 하잖아요. 할머니가 필요하면 데려가. 단, 돈 주고 사려고 하지 말고. 민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정말 그게 그렇게 상처됐어요? 상처가 아니야. 깨달음이지. 깨달음이요? 말수는 센터 안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내가 돈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 내가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너희는, 우리는 뭐요? 너희는 날 돈 주고 산 거라고 했잖아. 민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날 자신이 한 말이 떠올랐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넌 내 마음을 돈으로 계산했어. 하지만 저 아이들은 달라. 말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에게는 내가 정말 필요해.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너희는 내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저 아이들은 달라. 엄마, 민구야, 너도 이제 어른이야. 내 가족은 내가 챙겨. 나는 나를 진짜 가족으로 여겨주는 아이들과 살 거야. 민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의지가 너무 단단했거든요. 그날 저녁 민구는 집에 돌아와서 수진과 하윤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정말요? 하윤이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수진도 당황했습니다. 우리끼리 해야지. 어쩔 수 없어. 그날 밤 민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너희는 내 마음을 돈으로 계산했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편 말수는 센터의 작은 공동생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저씨가 할머니 찾아왔었죠? 진수가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 아들이야. 할머니 아들이요? 그럼 할머니 가족이 있으시네요.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내 진짜 가족이야.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순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에서 말수는 처음으로 진짜 평안함을 느꼈죠.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구나.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지역 아동센터 내 작은 공동생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부모가 아닌 그냥 김말순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아침 7시 말수는 아이들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없었죠. 아이들과 함께 아침 운동도 하고 함께 밥도 해 먹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해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미영이 대학 합격 발표나는 날이잖아. 맞다. 간호대학 합격 발표.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미영이를 응원했습니다. 말순의 후원으로 미영이는 간호대학에 지원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떨려요. 미영이가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미영이 잘할 거야.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할머니는 미영이가 자랑스러워. 오전 10시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미영이의 수험 번호가 있었죠. 합격이에요.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미영이가 울며 말순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우리 미영이 최고야. 아이들이 모두 환호했습니다. 말순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죠. 이런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아니야, 미영이가 노력한 거야. 할머니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야. 그때 진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요리학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 우리 진수 요리사 되는 거야? 네. 할머니 요리도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말수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람이었죠. 오후에는 새로 들어온 16살 은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 은지야.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 안녕하세요. 할머니. 은지는 어색해했지만 다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끌어들였습니다. 은지야, 할머니 진짜 좋으셔. 우리 진짜 가족 같아.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이요? 그럼 할머니는 우리를 진짜 손주처럼 챙겨주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던 아이였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말수는 아이들과 둘러앉아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죠. 할머니, 우리 정말 행복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정말 행복해. 할머니는 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게 어떤 건지 너희가 할머니를 다시 알게 해줬단다. 어떻게요? 할머니도 예전에는 다른 곳에서 살았는데 거기서는 할머니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여기서는 다르잖아.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는 할머니가 그냥 할머니예요. 우리를 사랑해주는 할머니. 맞아. 그래서 할머니도 너희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 그때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말수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이제는 정말 그렇단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말순을 끌어안으며 깔깔 웃었죠. 그 웃음소리가 작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순은 그 품에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김말순으로 사는 것.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사랑을 돈으로 계산당하지 않는 것. 이제 정말 알겠네.
엄마가 아니라 나로서 살아도 괜찮구나. 말순의 얼굴에는 평생 처음 보는 평온함이 번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말순은 그 소리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이 아이들이 자신의 진짜 가족이라고. 저녁 무렵 말순은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정말 편안했죠. 돈이 아닌 진심으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드디어 자신다운 삶을 찾았으니까요. 김말순으로 사는 것.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구나. 그렇게 말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늘이 아닌 자신만의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죠.